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겠지. 지금은 연락 안 하는 게 맞겠지. 언젠간 내가 잘해준 걸 돌아보겠지. 유튜브 보면 다 기다리라고 하더라. 공백기가 맞겠지. 하지만 그런 조언이 오히려 당신의 재회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재회가 더 어려워지는 연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를 해야 하는 시점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연애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연애 전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소진을 겪게 만든 연애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걸 설명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재회를 위한 현명한 전략이 될지 혹은 재회를 실패하게 만드는 실수가 될지 고민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인 방향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회가 어려워지는 첫 번째 케이스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연애를 했던 경우예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인 연애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점점 지쳐갔던 연애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채 혹은 이런 게 문제가 될 만한가? 의문을 가지면서도 나에게 사과를 하고 나를 달래야만 했던 연애. 언제 어디서 내가 기분이 나빠질지 예상치 못하지만 상대방 본인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크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보다 내 기분을 먼저 헤아리려고 노력했던 관계. 본인의 자존감과 정서적인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더라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관계. 이런 연애의 핵심 문제는 헤어지고 난 뒤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할 이유가 크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미 너무 최선을 다했고 헤어지는 순간 이미 감정은 많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이 아니라 후회나 짜증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백기가 길어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잘 헤어졌다, 내가 왜 그때 진즉이 안 헤어졌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굳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방이 바라보는 우리의 관계, 나에 대한 시선을 다르게 덮어씌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회를 제안하는 말은 빼고 내가 그간 보인 부족한 부분들,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을 보내고 잠깐의 공백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 보내는 메시지의 핵심 목적은 재회를 하자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를 재정의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즉,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너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며 당신이 힘들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라는 자기 객관화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 공감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대화가 통하는 사람, 변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엔 경우에 따라서 짧으면 2주에서 3주, 길면 1, 2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이땐 왜 공백 기간이 짧은 편일까요? 왜냐하면 이 경우엔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를 고통적이라든지 소모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을 합리화하고 굳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미 상대방은 본인이 한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내린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으려는,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별도 똑같아요.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한 이별 통보가 합리적이고 알맞은 선택이라 생각하려 노력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 합리화를 위한 근거들이 많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오랜 공백기는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강화시킬 뿐이란 거죠.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나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던지 상대방의 감정을 한 번 더 흔들어 보기 위한 노력이 이별로 굳어지는 흐름을 끊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첫째로 내가 보낸 메시지의 진정성을 상대방이 곱씹어 볼 시간이기도 하고, 둘째론 내가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셋째론 상대방의 격앙된 감정이 가라앉고 나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여유를 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가 길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단 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쭤보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해줬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대체로 나의 자기중심적인 연애, 내가 고집했던 연애 스타일에 맞춰준 연애였다면 지독했던 기억, 본인의 감정을 갉아먹으면서 나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쌓인 지친 감정이 더 오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설령 나중에 기억이 미화가 되더라도 다시 시작할 만한 감정 자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죠. 좋은 시절이 아무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별 직전 그 몇 달이 피말렸던 기억이라면 그걸 덮는 게
우선인 거예요. 다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재회가 어려워지는 두 번째 케이스는 애정 결핍이 있었던, 감정 기복이 있었던 연애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연락 빈도 하나에 온 신경이 가 있고 하루에도 수차례 나를 사랑하긴 했냐 이런 식의 확인을 받아야만 안심이 되는 연애.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고 걱정되고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을 감당해주길 바라는 그런 관계, 즉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했던 연애는 이별 직후에 상대방이 되려 해방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내가 왜 이렇게 끌려다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 식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 케이스와는 다른 점은 상대방의 나의 불안정성 자체에 질렸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이때의 메시지는 과거의 불안정한 모습에 대한 사과, 그리고 현재의 안정감과 변화를 암시하는 말, 또 상대방에 대한 위로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함으로써 나의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방어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인 거죠. 이때도 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내가 재회를 제안하는 말은 빼고 상대방을 위로해줄 수 있는 말, 내가 바뀔 수 있을 거란 암시가 담긴 말을 전하고 잠깐이라도 공백기를 보내는 걸 권장드려요.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짧으면 2-3주, 길면 1-2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재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히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였던 내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감정적으로 독립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상대방이 내가 변했을 거란, 혹은 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 재회의 가능성은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이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우리의 관계가 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다는 그 의도가 진심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존중받고 고마워할 만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는가예요. 아무리 내가 순수한 의도,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부담이나 피곤함, 불안으로 느꼈다면 그 방식은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미 몇 번 붙잡으신 분이든 아직 진심을 다 전달하지 못하신 분이든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보단 나의 사랑 표현 방식에 미숙함이 있었고 그게 너를 힘들게 했다는 거를 이제 알았다, 이런 뉘앙스의 성숙한 자기 성찰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당장 재회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긴 어렵더라도 나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게 훨씬 중요하지, 지금 당장 붙잡고 매달리면서 설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재회를 생각해볼 만큼 감정이 회복되는 연애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재회가 더 힘들어지는 연애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봤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연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어요. 사랑했던 기억보다 감정이 무너지고 지치는 순간들이 선명했던 연애였다면 계속 매달리기만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재회의 기회를 흘려보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오늘 이야기한 케이스 중 하나 같다면, 비슷한 케이스 같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어떤 선택이 나은 방향일지 재회를 위한 전략을 고민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무료 칼럼과 강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